65세 이후 피해야 할 7가지 65세에 도달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여건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진짜 도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회로 가득 찬 바다를 항해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몇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이 이 새로운 여정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했던 약속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뒤로 하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편안하더라도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당신의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셨나요?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피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운동 부족 소파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며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심혈관 및 근육 건강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일상생활과 업무가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에는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 내일 시작할게, 시즌 한 편만 더 보고 같은 변명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운동 후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기분은 어떤 변명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뛰는 느낌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이 건강한 중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을 통해 에너지가 더 많아짐을 느꼈고 계단 오르기와 같은 작은 일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러너스 하이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활 습관에서도 규율이 생겼습니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이 독서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은 악순환을 만들고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에서의 산책, 댄스 수업, 또는 집에서의 운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에 몇 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부적절한 식습관 음식에 관해서는 저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설탕과 포화지방이 가득한 식단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뜻한 피자 한 조각이나 점심 후에 달콤한 과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함정입니다. 불균형한 식사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이나 비만 같은 것이죠. 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설탕과 지방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우선시하기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곤함과 무거운 식사의 후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와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장지의 정보를 읽고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맛을 낸 물로 바꾸고 간식으로는 과일을 선택하며 식사에 더 많은 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제 새로운 루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와 집중력이 증가하고 웰빙의 감정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은 달콤한 간식이나 풍성한 식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비결은 균형을 찾고 이러한 순간들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 몸과 마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한 식사는 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맛과 레시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로 변모했습니다. 내가 접시에 무엇을 담는지를 돌보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며 이는 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바, 사회적 고립. 일상적인 소음에 지쳤을 때 잠시 혼자 있는 것이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고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독은 교묘하고 종종 우리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고립될수록 그 악순환을 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순간 중 하나에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간단한 커피 한 잔이나 가족과의 영상통화는 우리의 기분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며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 함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용과 실제 만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만남은 화면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립되면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어렵더라도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결국 사회적 연결은 정서적 웰빙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관계를 키우고 돌보는 시간을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속감과 상호 지원의 감정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순간을 공유할 때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소홀함. 정신 건강은 오랫동안 저와 사회 모두에게 소홀히 여겨진 주제입니다. 저는 항상 극복하다거나 앞으로 나아가다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압박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적 고갈 상태로 이끌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정신 건강을 돌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심지어 일기를 쓰는 것까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천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상은 예를 들어 제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상이며 종종 외부의 시각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위안입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요가나 그룹 치료와 같은 그룹 활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저도 몇몇 그룹에 참여해 보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자신의 도전에서 덜 고립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은 지속적인 여정이며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며 그것은 전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으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소중하며 우리의 정신을 돌보는 것은 신체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한 소홀함. 저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기검진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남성들의 문화에 뿌리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사고방식이 큰 실수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예방검진을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종종 간단한 혈액검사가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무시할 수 있는 증상을 방치한 친구를 가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던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몸이 주는 신호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더욱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의사는 나쁜 소식만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식습관, 운동, 심지어 정신 건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소중한 자원이며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은 더 건강하고 의식적인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검진을 받고 있으며 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볼 때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은 단순히 검진과 상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식습관, 운동, 자기관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요소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장기적인 웰빙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확실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약물 남용 문제.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또 다른 주제는 약물 남용입니다. 자가 치료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두통이 생길 때마다 약국으로 달려가 세일 중인 진통제를 사곤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간편했지만 사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증상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약물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해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한 사람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했는데 다른 조건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과 혼합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몸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에 대해 더 책임감 있고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물을 빠른 해결책으로 삼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문제는 진정 루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면제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해결책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좋은 대화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의사와 함께 제 약물 복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약이 정말로 필요한지, 어떤 것은 더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었고 약물에 대한 제 관점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각 치료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처방전이나 친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안내를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정신적 자극 부족. 정신적 자극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간과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뇌도 몸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규 교육이 끝나면 배움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였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훌륭한 연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저에게 필수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독서는 저를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를 다양한 세계로 여행하게 하고 여러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사, 에세이, 심지어 흥미로운 블로그도 학습과 성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상에 추가한 또 다른 활동은 사고 게임입니다. 이들은 재미있고 동시에 도전적이며 저를 항상 사고력을 훈련하게 만듭니다. 퍼즐부터 보드게임까지 이러한 여가 활동은 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활발하고 경계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활동에 함께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과 두뇌 자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자극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힘든 작업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게 마음을 운동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요리에 도전해 보았고, 믿으세요. 그 경험은 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은 기술과 맛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친구 및 가족과의 대화 주제로도 훌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자극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 새로운 도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날카로운 뇌로 나이를 먹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낙상 위험 노출. 집에서 몇 번이나 실수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끔 우리는 자신의 공간에서 너무 안전하다고 느끼다 보니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의 위험은 더욱 커지며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놓인 헐거운 카펫 위나 노출된 전선이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한 가지 팁은 환경을 잘 밝히는 것입니다. 저처럼 혼자 지나갈 때 불을 켜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길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도와 계단 같은 전략적인 위치에 조명을 설치한 것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발을 헛디딜 염려도 줄어들었고 더 아늑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두었지만 이제는 사용 후 항상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는 집이 더 깔끔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저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안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카페트에 투자한 것은 제가 한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예쁜 카페트이 미끄러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함정입니다. 누군가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미끄러질까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더 많은 마찰을 제공하는 옵션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더 안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전화기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휴대전화를 항상 가까이에 두거나 비상장치를 갖추는 것은 작은 사고와 큰 문제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며 저는 그것을 제 편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안심이 됩니다. 수분 섭취 간과하기. 기본적인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 물을 마시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더운 날에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은 이미 몸이 수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에너지와 활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더운 날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습도가 낮은 날에는 피부와 몸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습도가 낮은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는 저에게 체내의 수분과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음식도 수분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만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식품을 식사에 더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수박 한 조각이나 아삭한 오이는 몸을 잘 수분 공급하는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맛도 좋고 필수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간과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생각합니다. 몸은 놀라운 기계이지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느낄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한층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누구나 일상에서 기분이 좋길 원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팁 하나는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하루 중 물을 마시는 것을 잊기 쉬운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해 보세요. 간단한 알림 하나가 저를 멈추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게 해줍니다. 이 습관은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솔직히 말해 건강에 대해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은 처음입니다. 피부관리 소홀히 하기. 피부관리 문제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무시했던 것이 이제는 지속적인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린 날에도 말이죠.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외선은 항상 존재하고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피부는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상이 회복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제 아침 루틴에서 치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피부의 외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채택한 다른 방법은 각질 제거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여성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질 제거는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를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그 덕분에 피부 질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은 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즐기는 자기관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 공급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습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피부는 탄력을 유지하고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일상에 맞는 보습제를 찾았고 그 이후로 제 피부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는 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변화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피부과 의사를 찾습니다. 피부 건강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의 상담이 저의 피부를 잘 관리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65세 이후 피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각 포인트를 성장의 기회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온전히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일상이 옛 패턴에 갇히게 하고 있나요?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와 다시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65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멋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겠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